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. 그분은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. 유시민 전 장관이 조국 사건의 관련자를 KBS에 인터뷰를 해놓고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검찰과 내통했다. 이런 그 폭발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김경록이라는 사람의 그 인터뷰를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면서 KBS하고 검찰이 문제가 많다. 이런 그 얘기를 한 게 그저께 있는데요. 당장 KBS가 그 무슨 소리냐 보도했고 그렇게 음해하면 안 된다. 우리 법적 대응하겠다. 이렇게 그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?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. 근데 오늘 KBS가 법적 대응 고발은커녕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도본부의 담당 기자라든가 사회부장 이런 일선 기자들은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반발하고 사표까지 사임가요? 보직 사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KBS는 왜 이렇게 당초의 방침을 바꾸고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?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KBS가 이 정권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반증 사례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정말 어정쩡하게 된 게 일선 기자들인데 당장 일선 기자들이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일선 기자들이 화가 나면 아예 기자들이 먼저 그 고소로 고발을 해도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그 용기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 전 장관의 어떤 그 여권 내에서의 비중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미디어가 다시 한번 여당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당장 오늘 그 바른미래당이 논평이 나왔는데요. 유시민 전 장관은 괴벨스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괴벨스가 그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가 아니었습니까?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. 저는 괴벨스와 함께 떠오른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지식인이고 전 장관다운 그런 어떤 그 말과 글,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받는 것인데 제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인물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의 최고의 선전선동가가 있었습니다. 사인방이라고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장춘, 왕홍원, 장춘교, 요문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문원이라는 사람입니다. 중국 발음으로는 야오웬원인가 이런 발음이라고 돼 있던데요. 이 요문현이야말로 중국 최고의 그 선전선동가로 중국의 역사를 20년, 30년을 바꿔 돌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본래 이제 그 문필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청년 시절에 상하이 부시장 겸 역사학자가 만든 어떤 그 정치 사극이 마오쩌둥을 공격한다. 이런 그 정권의 교감을 나눈 글을 신문에 올려서 일약 중국 공산당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. 이 일 이후에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요문호는요. 그 대약진 운동 있지 않습니까? 중국이 잘 살아보겠다 하고 마오쩌둥이 50년대에 대대적으로 일으킨 운동이 대약진 운동인데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. 경제 정책이 실패한 거죠. 이런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정적 제거에 아주 교감을 나눈 인물이 요문원인데 이 이후로 홍위병의 어떤 그 정말 앞잡이가 돼가지고 온 중국을 흔드는 거죠. 이 사람한테 걸리면요 말과 글로써 모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괴벨스보다 저는 더하다고 볼 수 있다. 괴벨스는 그 이후에 나치 정권의 몰락으로 사라졌는데 이 사람은 2005년인가 오래 살았습니다. 요문호는 그 유시민 전 장관을 제가 이렇게 빗대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. 미디어를 적절히 이용했다는 거죠. 정적을 제거할 때 정권의 홍위병의 주동자가 돼가지고 정적을 제거할 때 정말 그 신문을 이용했습니다. 당시에는 미디어가 가장 큰 그 채널이었으니까요. 미디어에 본인의 말재주, 글재주를 섞어서 중국의 홍위병이 된 거죠. 중국 홍위병의 앞잡이가 된 거죠. 이렇게 해서 중국 역사를 되돌리게 됐는데요. 저는
우리 유 전 장관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더 이상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가 조국 장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비상식 정도의 그런 엄호를 하다가는 이런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.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요문은 이 사람이요. 이제 신문으로 이제 재미를 보다가 결국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? 주은래 등소평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1976년에 주은래가 죽으니까 중국 국민들이 정말 그래도 주은래는 우리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추모를 하니까 이것도 추모 못하게 인민일보라든가 이런 데 압력을 넣어가지고 탄압도 하게 되고요. 그해 말에 이제 마오쩌둥도 죽게 되는데 마오쩌둥 이후에 화국봉 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뭐 신화사 통신이라든가 인민일보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구체제를 지키는데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홍과 넋을 아주 빼버리는 겁니다.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. 아주 거짓의 세계로. 이런 게 그 요문원의 장난이었는데 결국은 화국봉 체제 이후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새롭게 정비해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었죠.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4인방은 1976년에 붙잡혀가지고 뭐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문원은 감옥에서 지내다가 한 10년 전에 죽었죠. 그래서 독일의 괴벨스나 중국의 요문원 미디어를 그 활용 또는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을 거짓으로 이끌게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가의 대가였습니다. 저는요, 유시민 전 장관이 더 이상 미디어에 개입을 한다든가 조국 장관이죠. 조국 장관과 조국 가족의 어떤 그 잘못된 비상식적인 이런 비행을 감싸다가는 이런 불행한 결과도 맞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명석한 눈에는 좋은 데 써야 되는데요. 이게 한번 잘못 돌아가면 끝이 없는 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대통령의 눈과 귀를 오히려 가릴 수도 있다.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요문원과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을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KBS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이죠. KBS도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정확히 밝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. 그 중국도 말이죠. 결국은 인민일보, 신화사 통신사들이 나중에 밝혔습니다. 요문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왔다. 이렇게 세상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. 유시민 전 장관은 이런 그 나쁜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본인의 좋은 그 문제, 말재주 이런 것을 좋은 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